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 풍성한 가을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순수한 자태라는 꽃말을 지닌 구절초가 산골마을 곳곳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색색의 나비들은 이꽃 저꽃을 유유히 날아다닙니다. 여기 입구부터 너무 좋아갖고 지금 막 설레가지고 지금 어디부터 막 다닐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뻐서. 오는 7일부터 9일간 괴산 청천면에서 구절초 축제가 열립니다. 20여 년간 가꾼 13만 평의 민간 정원을 물들인 구절초와 연꽃, 메밀꽃과 구절초청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구절초 청도 드실 수 있고 연잎차도 드실 수 있고 시연도 할 수 있고 우리 마지막 남은 산골을 볼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농축산물 축제인 청원 생명축제도 손님 맞이가 한창입니다. 대형 무대와 체험, 농축산물 판매 부스가 설치되고 있고 곳곳에는 코스모스와 국화, 버베나, 풍접초 등 20여 종의 꽃들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체험 행사를 많이 들렸습니다. 동물농장 체험, 그다음에 임신부의 날 특별 이벤트, 그다음에 특별히 야간에는 전통 불꽃놀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축제장에 오시면은 하루 종일 다양한 행사를 마음껏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은 가을 축제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도운 대추 축제가 오는 13일부터 열흘간 열리고 오는 20일에는 세종대왕과 초정 약수 축제가 개막합니다. 증평에서는 인삼골 축제가, 영동에서는 대한민국 와인 축제와 난계 국악 축제가 전국의 손님을 맡고 생거진천 문화축제와 단양 온달 문화축제도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문화제주창유원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사물의 지도를 주제로 개막한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계속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가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통해 25분 내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한 교통계획을 내놨습니다. 가장 핵심은 3순환로, 흔히 말하는 제3차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 도로망 구축입니다. 홍을표 기자입니다. 연말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청주 3순환로입니다. 현재 남일면 효촌리부터 상당교차소 입구까지는 지난 봄 임시 개통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도로는 앞으로 청주시의 교통망에 25분 생활권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청주 도심 어느 곳에서든 동서남북으로 25분 만에 오갈 수 있는 교통망을 짜는데 중심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주시가 내놓은 도로계획 용역안에 담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망이 있고 도로망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향후에 신설 계획이나 관리 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있으면 수립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수 부기축, 낭성 미원축, 세종축, 오송축 등 7개 방향에 대한 방사형 도로망 구축을 통해 접근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산지에 있는 3순환로 밖 국지방도를 연결해 4순환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4차는 동부에 대해서 이제 지역 소외감이 나타나니까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4차 읍면동을 연계하는 순환도로망을 구축하자. 이번 용역은 5년마다 청주시에 도로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3순환로 중심의 방사형 도로 구축을 위한 예산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도로 공급보다 근본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도심교통난을 해소하는 방법도 청주시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도내 교사 가운데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한 유형은 중학교 근무와 경력 5년차 이하 여성과 담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교사 중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277명이 교권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본 가운데 중학교 교사가 절반이 훌쩍 넘는 57.4%를 차지했습니다. 또 5년차 이하 교육 경력자가 27.4%로 가장 많았고 여성과 담임이 각각 76.5%와 66.4%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기업들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업황 BSI는 71, 다음 달 업황 전망도 73에 그쳤습니다. 비제조업 업황은 더 좋지 않아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는 56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도내 44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BSI가 100 이하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대학 정원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지만 산업화 이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이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고 여성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청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성인 문해교실이 올해 처음 초등학교 졸업 인증을 받게 됐는데 한평생 억척같이 살아온 어르신들이 배움에도 열정적이라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어르신 학생들의 한글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을 따라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어보고 책에 있는 글자도 또박또박 받아 써봅니다. 산업화 이전의 유년 시절을 보낸 어르신들 중에는 저마다의 사연으로 배움의 때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느라 자신의 배움은 늘 뒷전이었고 그래서 늦게나마 찾아온 배움의 기회가 즐겁고 소중하기만 합니다. 한자 한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쓰는데 힘이 들지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이곳 청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성인 문해교육과정의 이름은 해봄학교. 해봄학교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로 올해 90인 학생도 있습니다. 정용옥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버스를 타고 수업을 오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진다고 말합니다. 배우니까 아유 뭐라고 뭐 표현할 수 없이 기뻐요. 매일매일 그냥 기대가 되고 내일 또 자고나 아유 내일 가야지. 해봄학교의 교육과정은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으로부터 학력 인증도 받았습니다.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거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보람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흐뭇합니다. 글을 읽는 즐거움에 일주일에 3번 수업 가는 날만 기다리게 된다는 늦가기 학생들. 올해도 해봄학교는 배움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3명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온열 질환자 수는 151명으로 역대급 폭염이었던 2018년 20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4시 25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주민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진화됐으며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조수연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도로를 1m가량 주행한 3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렸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